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와 할머니가 이제 바다에 나가시면 이제 소라 같은 거 잡아와가지고 애들 주려고 이제 그거를 구워요. 불에다가. 구워온 소라 하나 먹는 게 하루 중에 제일 큰 낙이었거든요. 엄마하고 할머니는 항상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애들이 내려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근데 그 바다가 아니었으면은 지금의 나는 없을 거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마라도는 거의 해녀들이 생활을 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섬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물질을 하실 때는 천으로 된 옷을 입었대요. 전복, 소라 이런 거를 채취를 하면서 그 전복 껍데기가 굉장히 그때는 귀한 거였대요. 해녀들이 생활의 주가 됐거든요. 제가 할머니한테 들은 거로는 제가 6대째라고 하셨어요. 어? 이거 하나 보여줘. 줘? 겨울에 생전기 들어볼 건데. 우리의 대작이 저희 고모예요. 늘 물건도 많이 잡지만 수심도 굉장히 제일 깊은 곳에 가고. 37kg. 누나 40, 33. 엄마 37, 엄마 37. 고모 33. 오케이. 내가 제일 많이 잡아? 아, 여기에 나가 10kg 줘도 했죠. 아따. 자, 31. 그 다음 거. 할망 밥 더 먹어. 야, 할머니 밥더 먹었다. 나요, 한번 먹으면. 그 누굴 먹는다는 이거. 금방. 옛날에는 이 해녀라는 직업 자체를 해녀분들 자신이 부러워하셨어요. 자식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엄마, 부모님들한테 너희들은 밖으로 나가서 살고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6학년) 때 밖에 나오게 됐어요. 아빠랑 그리고 동생들이랑. 고등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에요. 빨리 내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이력서를 넣게 되고 그냥 저랑은 안 맞지만 그냥 해야 된다?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또 이런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게 계속 가서 경쟁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는 게 아니고 전투를 하러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거를 잘
힘든다고 힘든 내색 안 하고 했던 게 사실 속으로는 정말 너무 많은 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도 늘 저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모를 거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애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너무 이쁘게 너무 착하게 잘 자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나도 저렇게 편하게 자고 싶은데 그냥 나도 편해지고 싶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편해지는 게 저는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항상 이 고통 속에서 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저는 그걸 견뎌내는 게 고통이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오지 말았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모가 이러다가 진짜로 큰일 치르겠다면서 나랑 같이 바다에 가보자. 그러면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바다에 가서 물에 빠지면 내가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따라갔죠. 바닷물을 한 입 먹으니까 그 물속에서 숨을 쉬고 살려고 아니 나는 죽고 싶었는데 왜 내 팔과 다리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지? 내가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에 뭔가 정말 크게 막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고마하고 이렇게 다른 해녀분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물속에서 작업을 고모랑 같이 하고 물 위에 올라왔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누웠는데 몸은 너무 고돼가지고 힘 없이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 또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그 해녀 일을 정말로 아주 그냥 여기에만 막 몰입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나 저희 엄마나 이렇게 말리지 못했던 것도 내가 바다에 가면서 많이 치유를 받았고 다른 모습이 되는 거를 옆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많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여기 괜찮던데? 바다당은? 아니 들어가지고 그 동쪽 바다도 간방 어서다. 크게 안 음식이 살려더구로요. 여기가 너무 무거운 거 말까? 아니까. 달려도구로 작지 끝. 오늘이 헌물이란 게 이게 그것도 좋아. 발라야 키가. 나갈 때 어디 제사 잘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해녀분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잠깐만. 소주 좀 쳐요. 그냥 내려보라 졸졸. 이런 거 싫어야지 이런 거. 바다에 들어가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심호흡을 크게 해요. 그게 숨빗소리라고 이렇게 휘파람 소리처럼 내뱉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숨을 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다른 잡생각이 다른 뭐 고민이나 걱정이 있어도 해녀 일을 할 때는 잠시 스톱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는 뭐 개인의 능력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따지고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잡든 조금 잡든 우린 다 같은 해녀예요. 우울증은 아마 우리랑 같이 가는 생각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우울함과 행복함의 감정 조절을 지금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에 대한 만족을 하기 시작했어요. 된장 냄새가 좋아. 니네 쌈장 거지 간자? 아니? 마늘. 그치. 무엇이나 그거들도. 감자하고 그거 넣으니까 담아내겠네. 몇 개 더 가져올까? 아니 이거면 됐지. 일부러 좀 싱겁게 건강을 생각해서. 에이 건강 음식이 술을 한 여러보게 나가 먹어보면 그냥 맛봐가면 간이 몰라불어. 좋다. 자꾸 떨어지지만 음식이 이렇게. 놔도 건너버려. 이렇게. 이제 코로나시도 아니고 먹어? 78세 걸린다. 먹어. 모르게. 누구네 시키나시? 근데 저 사실 원근이 할머니 93쯤 될 때 아니에요? 횟수로 한 4년. 95세까지 물질 마당 고모 몇 살 때까지 어젠? 번거니 없냐. 나? 아이고 우리 무팀직하다 난. 아무래도 숨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래도 한 20년은 하지 않을까? 이제 20년이면 89. 마흔. 10년 넘었주게. 근데 지금의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해녀를 살래는 팔자인데 이 바다에 안 들어가 계속 다른 일을 하니까 그런 또 병이 역경이 오지 예. 않았나. 바다로 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니 바다에 가니까 이렇게 편안한 걸. 그러니까 그것도 네가 나이가 들어가는 징조다. 요즘은 이제 바다 환경이 바뀌는 거지 해녀는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앞에 지금 해녀분들의 나이대가 보통 평균 60대 이상이시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젊은 해녀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줘야 되는 의무 그런 게 저는 저희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여보. 밥이 죽은 지 오래서. 여기 있다. 이때 몇 명이나 나왔지?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이네. 누구고 나가. 예. 할머니. 이때만 해도 젊으신데. 되나. 뭐지? 여보. 야, 영 땅이라도 자 사진 찍자. 야, 이렇게 막 웃잖아, 웃다. 자, 하나, 둘 해간. 그래서 난 또 왜 맞았대? 오줌 싹왜 맞았대? 육체적으로 힘든데 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다가 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이 바다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그 바다에서 나오면 그 보람과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고 몸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일 그것도 자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